내 이름은 서은솔. 결혼 7년 차. 나는 내 전 재산을 털어 이 집의 모든 것을 바쳤다. 5천만 원짜리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비용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잔치 전날 밤 시어머니는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재수 없게 어딜 와. 넌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켜서 예약해둔 것들을 하나하나 취소하기 시작했다. 호텔 연회장, 취소. 생화장식, 취소. 의전용 리무진, 취소. 촬영팀, 취소.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계약한 모든 것들, 내 신용카드로 긁었던 그 모든 결제 내역들을 새벽 2시 시어머니의 본인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가족카드마저 가위로 반토막을 내버렸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하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할 시간. 내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다. 부재중 전화 1통, 8통 23통, 47통 87통. 나는 제주도의 한 펜션에 앉아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보고 재수가 없다고 했지?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그녀의 평생에서 가장 재수 없는 날로 만들어주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태블릿 PC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마치 얼음물에 담금질한 바늘처럼 서은솔의 망막에 깊숙이 박혀들었다. 그녀는 마포구 아파트 서재의 가죽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줄기는 뻣뻣하게 굳었고 숨소리조차 멎어버렸다. 마우스 커서는 인터넷 뱅킹의 전자거래 내역서 위에 멈춰 있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규칙적인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매달 15일, 남편의 월급날 바로 다음 날. 입금 받는 사람, 하진아. 금액, 50만 원. 보내는 사람의 메모, 이번 달 생활비. 이런 내역들이 화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손끝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고 플라스틱 휠이 돌아가며 미세한 딸깍 소리를 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꼬박 4년. 48개월 동안 2,400만 원. 초겨울의 차가운 비가 거실의 통유리창을 거세게 때리고 있었다. 오늘 밤 서울에는 기습적인 한파가 몰아닥쳤다. 서재에는 메인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오직 모니터 불빛만이 핏기 하나 없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밀려왔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얼음이 가득 담긴 얼음물 잔을 움켜쥐었다. 유리잔 겉면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그녀의 손목을 타고 스웨터 소매 속으로 흘러들었다. 뼛속까지 시린 감각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져나가는 끔찍한 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진아. 이 이름은 마치 악독한 저주처럼 느껴졌다. 4년 전의 그 겨울도 오늘처럼 음산하고 뼈가 시리도록 추운 날이었다. 그녀가 첫 아이를 잃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응급실의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의사가 계류 유산을 선고하던 그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당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아랫배가 찢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몸 아래로는 끈적이는 핏덩어리들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남편 최준혁은 병실 문과에 선 채 손에 스마트폰을 꽉 쥐고 시선을 피하며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은솔아. 당시 그의 말투에는 아주 적당한 수준의 무력감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강남에 있는 그 산후조리원은 너무 비싸대. 한 달에 800만 원이나 하는 건 솔직히 오버잖아. 어머니가 직접 푹 고운 사골국이랑 미역국 끓여서 내 몸보신 시켜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최근에 상가 공동투자건을 하나 보셨는데 마침 내 월급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때의 서은솔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아직 하혈이 멈추지 않은 몸을 이끌고 이 전셋집으로 돌아왔다. 비싼 산후조리원에는 발도 들이지 못했고 심지어 난방비가 아까워 보일러조차 마음껏 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말한 직접 돌봐주겠다는 약속은 그저 며칠에 한 번씩 시장에서 산싸구려 반찬이 담긴 플라스틱 통 몇 개를 들고 와서는 그녀의 납작해진 아랫배를 곁눈질로 흘겨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 화면에 띄워진 이 4년간의 흔들림 없는 이체 내역을 보고 있자니 서은솔은 갑자기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알고 보니 그녀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아끼고 이 집안의 소위 말하는 체면치레용 지출을 한 푼 두 푼 아꼈던 그 모든 이유가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이 뻑뻑하게 타들어가는 듯 아팠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키보드의 화면 캡처 단축키를 눌러 이 48개월치의 거래 내역을 한 페이지씩 고스란히 저장했다.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서늘하게 식어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이미지 파일들을 일상 백업이라는 이름의 숨긴 폴더에 끌어다 넣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24자리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걸어 잠갔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징징 울리며 서재의 죽은 듯한 정적을 깨뜨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다. 서은솔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얼음물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 조각이 치아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을 일으켰다. 그녀는 통화 연결 버튼을 밀어 올리며 자연스럽게 화면 구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빨간색 녹음 아이콘을 터치했다. 은솔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최순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드라마의 대사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환갑잔치 장소는 도대체 확실하게 예약해둔 거 맞니?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한테 이번에는 강남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할 거라고 동네방네 다 떠벌려놨단 말이야. 행여나 우리 최씨 집안 체면 구기게 만들면 내 가만 안 둘 줄 알아.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서은솔의 손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실리콘 케이스를 파고들어 깊고 하얀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상냥하고 차분했다. 어머니, 장소는 이미 다 예약해 두었어요. 그런데 호텔 측에서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로비 입구의 생활을 전부 수입산 화이트 호접란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시는 바람에 예산이 1,500만 원이나 초과되었다고 하네요. 이 추가 비용 잔금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넌 애가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최순자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높아지며 노골적인 표독스러움이 묻어났다.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내 환갑잔치에 내 돈을 쓰라는 말이니? 우리 준혁이가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넌 전업주부랍시고 하루 종일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공짜 밥이나 축내는 주제에 고작 그깟 돈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묻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은솔은 조용히 그 폭언을 들으며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하진아라는 이름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은솔은 방금 저장된 녹음 파일을 열어 파일명을 환갑잔치 압박 4번째 파일로 변경하고 그 암호화된 폴더 안으로 끌어다 놓았다. 무려 5천만 원의 그것은 그녀가 결혼 전 광고 대행사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할 때 수많은 밤을 새우고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빠뜨려가며 악착같이 모아둔 마지막 정기 예금이었다. 7년 전 최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애원했었다. 은솔아,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집에서 애 볼 사람이 필요하잖아. 내 월급 통장은 전부 어머니께 맡겨서 관리해 달라고 하자. 우리 앞으로 진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끝없는 착취뿐이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에게 돌리는 최고급 한우 세트,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라가는 비싼 제수용품들, 심지어 시누이 최나영이 시집갈 때 해간 그 입이 떡 벌어지는 고가의 혼수 가전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서은솔의 결혼 전 모아둔 비상금에서 피를 빨아먹듯 조금씩 빼내어 쓴 것들이었다. 그러나 최준혁은 언제나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그 특유의 불쌍하고 어쩔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가 돈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보라는데?
서은솔은 서랍을 열어 이미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강남구의 한 최고급 연회장 대관 계약서였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계약자, 서은솔. 결제 계좌, 서은솔 본인 명의의 끝자리 7721 체크카드. 그녀는 검지를 뻗어 서명란에 찍힌 새빨간 인감도장 자국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이 5천만 원짜리 히든카드를 그녀는 이미 단단히 틀어쥐고 있었다. 3일 뒤 환갑잔치를 하루 앞둔 날. 해질녘, 경기도 일산에 있는 시어머니 최순자의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매캐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서은솔은 하얗게 색이 바랜 낡은 스웨터를 입고 허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 거실 바닥에 깔아둔 신문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휴대용 가스버너가 놓여 있었고 프라이팬에 두른 뜨거운 기름이 지글지글거리며 귀를 찌르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손에 나무 뒤집개를 쥐고 계란물을 입힌 애호박과 동태살을 기계적으로 기름 끓는 팬 위에 올리고 있었다. 펄펄 끓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 그녀의 손등에 떨어졌고 벌겋게 물집이 잡혀 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고 그저 잔치상과 전야제 밥상에 올라갈 전들을 무감각하게 뒤집을 뿐이었다. 거실 반대편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친척 몇 명이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프로야구 중계를 보며 이따금씩 껄껄거리며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최준혁은 그 옆에 앉아 먹기 좋게 썰어둔 멜론 한 접시를 들고 아주 맛있게 집어 먹고 있었다. 그 누구도 주방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어머, 이전 색깔이 왜 이렇게 거무튀튀해? 명품 슬리퍼를 신은 발이 서은솔 곁에 멈춰 섰다. 시누이 최나영이 미용실에서 막 머리를 세팅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온 집안에 진동하는 기름 냄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gat 구워낸 동태전 한 조각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아주 조금 베어 물고는 가차없이 접시에 툭 던져버렸다. 새언니. 최나영이 말끝을 길게 느리며 입을 가리고 얄밉게 웃었다. 새언니 음식 솜씨는 갈수록 퇴보하네. 그나저나 내일이 우리 엄마 평생에 한 번 있는 큰 잔칫날이잖아. 강남에 있는 최고급 호텔인데 당연히 귀한 손님들이 엄청 많이 오시겠지? 서은솔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무 뒤집개가 프라이팬 바닥을 긁으며 끼익하는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냈다. 최나영은 식탁 쪽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서은솔의 뒷모습을 가볍게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지도 크지도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새언니, 예전에 유산 한 번 했었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여자가 그런 일을 겪으면 몸에 부정탄 기운이 들러붙어 있는데 내일이 잔칫날인데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프라이팬의 기름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뒤집개를 쥔 서은솔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손가락 관절은 너무 강하게 힘을 준 나머지 시체처럼 창백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숨이 1초간 멎었다. 심장이 거칠고 커다란 손에 꽉 쥐어 짜이는 것 같았고 오장육부에서 핏물이 배어나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입으로 멜론을 가져가던 최준혁의 손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동생을 한 번, 그리고 서은솔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단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는 그 멜론 조각을 입에 쑤셔 넣고 우적우적 씹어 넘길 뿐이었다. 나영이 말이 맞아. 안방 문가에서 차갑고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최순자가 방금 다림질을 마친 실크 잠옷을 입고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서은솔을 깔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마치 지늘기 잔뜩 묻은 다 찌그러진 가구를 쳐다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환갑잔치는 경사스러운 날이야.
우리 최 씨 집안이 친척들이랑 지인들 앞에서 콧대 세우는 날이라고. 부정탄 것은 얼씬도 하지마. 최순자는 다가와 발끝으로 서은솔 옆에 깔린 신문지를 툭툭 찼다. 넌 내일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 호텔 쪽 일은 내가 다 예약해놨다니까. 넌 코빼기도 비치지 마오. 내 말 알아들었어? 거실은 숨막힐 듯이 고요했다. 오직 텔레비전 속 야구 해설위원의 흥분한 고함만이 거실을 맴돌고 있었다. 서은솔은 고개를 숙인 채 프라이팬 위에서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동태살을 내려다보았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탄내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뒤집개를 내려놓았다. 동작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단 한 줌의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탓에 두 다리는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무릎 관절에서 뚜둑하는 미세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허리에 메고 있던 앞치마를 풀었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개어두는 대신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신문지 더미 위에 훌쩍 던져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 최순자를 마주보고 아주 깊이 허리를 굽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90도 인사였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억양의 변화도 없었다. 고인 물처럼 무섭도록 고요했다.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고 심지어 목소리의 떨림조차 단 한 톨도 느껴지지 않았다. 최순자는 콧방귀를 뀌며 식탁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치는 있네. 빨리 주방이나 치워. 냄새나서 죽겠으니까. 서은솔은 주방을 치우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현관으로 걸어가 자신의 코트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은솔아, 너 어디가? 최준혁이 마침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찔리는 구석이 있는 듯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다. 밖에는 아직 비도 오는데 너 전도 다 안 붙였잖아. 서은솔은 신발을 갈아 신고 차가운 금속 현관문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굳은 소나귀 힘으로 도어록을 꾹 눌러내렸다. 철컥. 무거운 철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히며 그 집안을 가득 채운 기름 냄새와 가식, 그리고 악독함을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마치 얼음 조각에 긁히는 것처럼 생생한 통증이 느껴졌다. 서은솔은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아래 서서 꽁꽁 얼어 새빨개진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눌러 택시를 호출했다.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집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공기 중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롯이 그녀만의 서늘한 고독이 맴돌고 있었다. 서은솔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기름 냄새가 찌든 코트를 벗어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치고는 가죽 회전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모니터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다시 켜지며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바탕화면에 있는 메모장 파일을 열었다. 그곳에는 환갑잔치에 동원된 모든 업체들의 연락처와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호텔 연회장 예약 시스템, 플라워 장식 업체 앱, 의전용 리무진 배차 플랫폼, 스튜디오 촬영 예약 사이트까지.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다. 비정상적일 정도로 평온했다. 한치의 떨림도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먼저 카카오톡을 켜서 상단에 고정해둔 채팅방을 찾았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이자 현재 서초구에서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오지은이었다. 서은솔은 4년치의 이체 내역, 수십 개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환갑잔치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증빙 자료가 담긴 암호화된 폴더에 최고 권한 공유 링크를 생성하여 전송했다. 이어서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내일 이것 좀 맡아줘. 내가 필요할 것 같아. 10초도 채 지나지 않아 화면에 답장이 떠올랐다. 단 3글자였다. 알았어.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한 칸 한 칸 움직였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이 자정 12시 1분을 가리키는 바로 그 순간 서은솔은 강남구 최고급 연회장의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했다.
시스템 알림음이 경쾌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연회 시작까지 10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빨간색으로 표시된 예약 취소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다. 일반적인 계약 조건에 따르면 연회 시작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다. 하지만 보름 전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서은솔은 대관료 전액 선결제를 조건으로 내걸며 특약사항의 이 한 문장을 강경하게 추가시켰다. 계약자 서은솔 본인은 연회 시작 전 어느 때라도 무조건적으로 장소 예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업체 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소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계약자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때 그녀는 아주 온화하게 웃으며 연 회장 지배인에게 집안 어르신들의 변덕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댔었다. 그리고 지금 그 특약 조항은 시댁의 목을 70% 작두가 되어 있었다. 딸깍. 마우스 왼쪽 버튼이 눌렸다. 화면 한가운데에 커다란 경고 창이 떠올랐다. 시스템이 물었다. 이번 연회를 정말로 취소하시겠습니까?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은솔은 그 문장들을 응시했다. 친척들 앞에서 위세를 떨던 시어머니의 꼴사나운 얼굴, 전을 집어던지며 역겨워하던 시누이의 손짓, 그리고 영원히 현실을 회피하기만 하는 최준혁의 그 나약한 면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딸깍. 확인. 곧이어 플라워 장식 업체의 앱이 열렸다. 1,500만 원 상당의 수입산 화이트 호접반 세팅, 취소. 스튜디오 촬영 예약 플랫폼. 수석 포토그래퍼 2명과 드론 촬영 서비스, 취소. 의전용 리무진 배차 시스템. 친척들 픽업용으로 예약한 최고급 밴 3대, 취소. 확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마어마한 위약금이 그녀의 계좌에서 뭉텅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서은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5천만 원은 이 성대하고도 처절한 사회적 공개 처형을 위해 그녀가 지불한 입장료였다. 그녀는 이 돈으로 최 씨 집안 사람들의 뼈와 살을 산산조각 내버릴 작정이었다. 새벽 1시 반 모든 예약 내역이 회색비대 취소 완료 상태로 변했다. 서은솔은 지갑에서 까만색 신용카드를 한 장 꺼냈다. 시어머니 최순자의 명의로 된 본인 카드에 묶여있는 가족카드였다.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이 카드로 마트 마감 세일 때 떨이 채소를 수없이 샀고 최준혁의 팬티와 양말을 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립스틱 하나조차 사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날이 바짝 선 재단용 가위를 꺼냈다. 서걱. 단단한 플라스틱 카드가 두 동강이 났고 잘려나간 단면은 거칠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반토막 난 가족카드를 고화질로 촬영한 뒤 사진첩에 저장했다. 새벽 2시. 서은솔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은색 기내용 캐리어를 꺼냈다. 그녀는 최준혁이 사준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이 결혼 전에 샀던 낡은 옷 몇 벌과 모든 신분증, 그리고 증거자료가 가득 담긴 노트북만을 챙겨 넣었다. 현관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몸을 돌려 자신이 지난 7년간 식모처럼 쓸고 닦았던 이 전셋집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소파 커버는 그녀가 직접 재봉틀로 박아 만든 것이었고 거실 바닥은 그녀가 매일 무릎을 꿇고 손걸레질을 해 윤이 나게 닦아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썩어 문드러진 죽음의 냄새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도어록의 덮개를 위로 밀어 올렸다. 삑삑삑. 그녀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설정 변경 모드로 들어갔다. 최준혁은 기억력이 형편없었다. 그는 자기 생일조차 헷갈려 하는 인간이었고 이 집의 비밀번호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서은솔은 차갑게 비웃으며 불빛이 들어오는 숫자 키패드 위에 4자리 숫자를 빠르게 눌렀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기념일 날짜였다. 최준혁은 평생을 가도 절대 떠올리지 못할 바로 그 숫자.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경쾌한 알림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을 밀고 나갔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서울의 늦가을, 그 지독히도 시린 밤거리로 걸어 들어갔다. 새벽 4시의 김포공항.
대합실은 캐리어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굴러가는 덜덜거리는 소리가 메아리 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서은솔은 제주도로 향하는 첫 비행기의 탑승구 앞에 섰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동트기 전에 짙은 어둠 속에서 활주로의 유도등이 눈을 찌를 듯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걸어가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샀다. 그녀는 텅 빈 철제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탑승권을 허벅지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져 있었지만 새로 도착한 메시지는 단 한 통도 없었다. 이 시각 최 씨 집안 사람들은 내일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으스댈 생각에 빠져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터였다. 서은솔은 고개를 숙여 손에 들린 차가운 플라스틱 컵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에스프레소의 쌉싸름한 향기가 서늘한 공기 중으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어내리고 컵의 가장자리를 메마른 입술에 가져다 댄 채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혔다. 차가운 컵의 표면이 갈라진 입술에 닿았고 쓰고 지난 검은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거침없이 흘러내려 꽁꽁 얼어붙어 있던 위장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은솔은 그 커피를 삼켜 넘기고는 길고 깊은 숨을 천천히 토해냈다. 공항 대합실의 스피커를 통해 지상직 승무원의 낭낭하고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주도로 향하는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손으로 은색 캐리어의 손잡이를 뽑아들자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금속 바퀴가 구르며 묵직하고도 단호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서울의 우중충한 하늘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곧장 탑승교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오전 10시 정각. 제주도의 하늘은 티끌 하나 없이 새파랬다. 서은솔은 바닷가 펜션 2층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초겨울의 바닷바람이 짙은 짠내와 뼈를 에이는 듯한 한기를 머금고 훅 끼쳐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두툼한 캐시미어 쇼를 두른 그녀는 라탄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눈앞의 유리 원탁 위에는 방금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컵 표면에 빼곡하게 맺힌 작은 물방울들이 천천히 흘러내려 테이블 위에 차가운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물웅덩이 옆에 놓여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갑자기 번쩍이며 켜졌다. 신경을 긁는 진동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이 매끄러운 유리 테이블 위를 조금씩 미끄러지며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깜빡이고 있었다. 서은솔은 손을 뻗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수십 초 뒤 자동으로 끊어질 때까지 그 이름이 화면에서 번쩍이는 것을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같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집어들고 플라스틱 빨대를 질끈 문 채 힘껏 한 모금 빨아들였다. 잘게 부서진 얼음 조각이 섞인 차가운 액체가 입안을 씻어내리자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났다. 화면 위에 뜬 부재중 전화 숫자는 마치 고장난 타이머처럼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다. 23통, 35통, 51통, 87통. 서은솔은 지금쯤 멀리 떨어진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을 풍경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었다. 그녀는 추위에 약간 굳어진 손가락을 뻗어 스마트폰에 깔린 가족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섬 바닷가라 전파가 조금 약한 탓에 채팅방의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로딩 중이었다. 몇 초 뒤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가장 위에는 신우이 최나영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아주 다급하게 찍은 듯 화면이 다소 흔들리고 흐릿했다. 서은솔은 사진을 확대했다. 그곳은 강남구 최고급 연회장의 정문이었다. 원래대로라면 하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무거운 붉은빛 원목 양계문이 지금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한 줄기 빛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두 짝의 문 정중앙에는 투명 테이프로 반듯하게 붙여진 하얀 A4 용지 한 장이 있었다. 종이 위에 적힌 굵은 고딕체 글씨는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유난히 눈을 찔렀다. 예약 취소 확인서.
사진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는 시어머니 최순자의 반쪽짜리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청담동에서 맞춘 값비싼 실크 한복을 입고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틀어올린 채 비녀에는 반짝이는 진주 장식까지 꽂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그 명품 핸드백을 죽어라 움켜쥐고 있었고 손등에는 시퍼런 핏대가 툭 붉어져 나온 채 온몸이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채팅방의 텍스트 메시지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는 부산에서 아침 일찍 KTX 타고 올라왔는데 왜 문이 잠겨 있는 건데? 새언니는 어디 갔어? 연 회장 지배인이 어제 한밤중에 취소됐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어머니 혈압 오르셔서 쓰러지기 직전이야. 준혁이는 도대체 연락 닿은 거야? 안 닿은 거야? 서은솔은 이 길길이 날뛰는 메시지들을 보며 입꼬리를 조금씩 끌어올려 온기 하나 없는 싸늘한 비웃음을 지었다. 보름 전 한복집 전신 거울 앞에 선 시어머니가 한복의 자수를 쓰다듬으며 곁눈질로 자신을 흘겨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강남에 있는 호텔인데 당연히 최고급 생화로 장식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비웃음만 산다니까 하며 말끝을 길게 느리던 그 목소리. 그때의 서은솔은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하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내밀었고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토해져 나오며 내던 날카로운 기계음을 고스란히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 그 귀를 찌르던 기계음은 소리 없는 따귀가 되어 최씨 집안 사람들 모두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갈기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켜졌고 진동 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끊어냈다. 88번째 전화. 이번에 화면에 뜬 것은 숨막히는 시댁 식구의 호칭이 아니라 오지은이라는 이름이었다. 서은솔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려놓고 손끝으로 화면을 밀어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은솔아. 전화기 너머로 대학 시절 절친이자 현재 서초구에서 잘나가는 변호사인 오지은의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음으로는 법률 사무소 안에 프린터가 돌아가는 스스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 이번에 진짜 서울 한복판에 원자폭탄을 제대로 투하했더라. 서은솔은 멀리서 넘실거리는 하얀 파도를 바라보며 아주 가볍게 물었다. 그 인간이 너한테 연락했어? 방금 사무실 유선 전화로 걸려왔어. 오지은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다. 최준혁이 방금 연락 왔어. 이혼이랑 재산 분할 문제로 얘기 좀 하자더라. 넌 그 인간 말투를 절대 상상도 못할걸. 어찌나 깍듯하시던지.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급 극존칭을 쓰는데 목소리까지 덜덜 떨리더라니까. 꼭 선생님한테 혼나서 벌써 고있는 초등학생 같았어. 서은솔은 눈을 내리깔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자신의 손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지은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계속해서 아주 실감나게 상황을 묘사했다. 최준혁이 그러는데 자기가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친척들이 로비를 꽉 채우고 있었대. 곧장 프런트로 달려가서 연 회장 지배인한테 따졌다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 그 지배인이 아주 빳빳한 정장 차림으로 수십 명의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예에 바르고도 침착하게 내 친필 서명이랑 특약 조항이 적힌 계약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딱 내려놓더란다. 지배인이 대놓고 말했대. 예약자는 서은솔 고객님이고 어젯밤 0시 30분에 고객님 본인이 직접 취소를 요청하셨다. 절차상 아무 문제 없고 위약금도 이미 개인 계좌에서 전액 차감되었다. 오늘 해당 장소는 이미 다른 분께 대관되었으니 단 한 치도 양보해 드릴 수 없다고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오지은이 코웃음을 쳤다. 내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걸 최나영이 억지로 부축해서 겨우 버텼다더라. 주변에 평소 남 뒷말하기 좋아하던 친척들이랑 내 시어머니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까지 전부 다 스마트폰 꺼내 들고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고 난리도 아니었대. 최준혁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고 하네. 알았어. 서은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평온했다. 지은아, 소장 준비해줘. 며칠 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오죽 향과가 내린 에스프레소의 쌉싸름한 향기만이 감돌고 열고 핸드백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책상 위에 아주 반듯하게 올려졌다. 그것은 그 암호화된 폴더 안에 담겨있던 그녀의 모든 피와 땀이었다. 지난 7년 동안 그녀의 결혼 전 비상금 통장에서 최씨 집안 친척들의 외식비, 명절 최고급 선물 세트, 시아버지 제수용품으로 빠져나간 한 푼 두 푼의 모든 자금 흐름 내역서. 남편 최준혁이 하진아라는 이름의 여자에게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했던 4년치의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 그리고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환갑잔치 연회장 대관 계약서, 수입산 화이트 호접란 계약금 영수증, 위약금 차감 내역서까지. 이 종이 서류들의 맨 위에는 은색 USB 메모리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녀에게 퍼부었던 온갖 폭언과 정신적 학대가 담긴 선명한 녹음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오지은은 맨 위에 놓인 거래 내역서 몇 장을 집어들고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보면 볼수록 그녀의 미간은 깊게 파였다. 그녀는 종이를 내려놓고 콧등에 걸친 금태 안경을 벗은 뒤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친구를 아주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은솔아, 너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다 준비한 거야? 서은솔은 책상 위에 놓인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올려 그 안에 담긴 호박색 홍차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7년 전 그 비좁았던 반지하 전셋집이 떠올랐다. 최준혁이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시선을 피한 채 어머니가 우리보다 돈 관리를 훨씬 잘하시잖아 하고 말했던 그 밤이 생각났다. 그때의 그녀는 벽구석에 스며든 곰팡이 자국을 바라보며 결혼이란 서서히 닫히고 있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직감했었다. 그 인간이 자기 월급 통장을 자기 엄마한테 처음 갖다 바친 그날부터 서은솔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한없이 냉혹하고 맑았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절하게 시작되었다. 서울가정법원의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고 중앙 냉난방기에서는 차갑고 뻣뻣한 바람이 뿜어져 나왔다. 서은솔은 원고석에 앉아 등줄기를 꼿꼿하게 세우고 두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최준혁은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다. 한때 말끔했던 정장은 구깃구깃해진 채 몸에 걸쳐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감히 맞은편에 앉은 아내를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서은솔의 청구 취지는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이었다. 혼인 중 재산 은닉 및 횡령을 이유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비율의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이와 동시에 지난 7년간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 시댁에 불필요한 지출에 쓰인 모든 금액에 대해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그 5천만 원짜리 환갑잔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다. 최씨 집안에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 선임한 변호사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머리숱이 성그러진 그 중년 남성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판사를 향해 열변을 토했다. 재판장님,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지출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비에 해당합니다. 며느리로서 어르신의 칠순 잔치나 환갑을 챙기고 제사를 모시는 것은 도의적으로 볼 때 가족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지 이를 단순한 재산 횡령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오지은이 상대 측 변호사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노트북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렸다. 법정의 스피커에서 갑자기 지지직거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흘러나오더니 곧이어 시어머니 최순자의 그 표독스럽고 오만한 목소리가 텅 빈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내 환갑잔치에 내 돈을 쓰라는 말이니? 우리 준혁이가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넌 전업주부랍시고 하루 종일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공짜 밥이나 축내는 주제에 고작 그깟 돈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묻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결해.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녹음 파일 속의 한마디 한마디는 찰진 따귀를 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녹음 파일과 함께 판사석에 제출된 것은 두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과 이메일 내역들이었다. 증거의 흐름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보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환갑잔치를 준비하면서 친아들인 최준혁은 철저하게 투명인간 행세를 했고 단 한 푼의 돈도 보태지 않았다. 그가 관여한 몇 번 안 되는 순간들조차도 그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서은솔에게 어머니의 하명사항을 전달하는 것뿐이었다. 법대 위에 앉은 판사는 은행의 직인이 찍힌 거래 내역서들을 넘기며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녹음 파일의 폭언을 듣고는 만년필을 쥔 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이미 책상 밑으로 고개를 푹 처박다시피 한 피고석의 최준혁을 아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법정 밖에서는 이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한 사회적 공개 처형이 이미 막을 내린 상태였다. 서울 강남구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 그 환갑잔치의 후폭풍은 아직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평소 최순자와 사이가 껄끄러웠던 먼 친척 중 한 명이 그날 찍어둔 텅 빈 연회장 입구, 취소 확인서가 덕지덕지 붙은 굳게 닫힌 문, 그리고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채 길바닥에 서서 초상집고를 하고 있는 최순자의 사진을 무려 100명이 넘게 있는 친척 단체 카카오톡방에 뿌려버린 것이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날개가 돋친 듯 퍼져나가 최순자가 다니는 교회의 여전도회 단체 채팅방까지 흘러들어갔다. 서은솔은 오지은의 태블릿 PC를 통해 그 단톡방 캡처 화면들을 본 적이 있었다. 평소에는 입만 열면 사랑과 은혜를 부르짖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화면 뒤에서는 소름 돋을 만큼의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어머, 그 소문 들었어요. 최 권사님이 평소에 우리 앞에서는 며느리가 그렇게 효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더니 알고 보니 며느리 생돈 5천만 원을 억지로 뜯어내려다가 결국 시댁의 갑질을 못 견딘 며느리가 야반도주를 했다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호텔도 며느리가 자기 돈으로 다 예약한 거래요. 최 씨 집안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모님 행세를 하려고 들더니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예약을 싹 다 취소해버려서 망신살이 제대로 뻗쳤다지 뭐예요. 며느리를 무슨 ATM 기계 취급하는 저런 집안이랑은 앞으로 상종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날 이후 교회 모임 때마다 마이크를 독차지하고 아들이 서울에 전셋집을 얻었다며 유난을 떨던 최순자는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코빼기를 비치지 못했다. 그녀는 몸의 기력이 쏙 빠져나간 사람처럼 자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체면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말았다. 3개월 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두툼한 판결문 위에는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적혀 있었다. 법원은 피고 최준혁에게 심각한 혼인 중 재산 은닉 및 횡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제3자인 여성 하진아에게 장기간 혼인 중 공동재산을 빼돌린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불륜 증거가 없을지라도 법정에서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판결 결과 최준혁은 원고 서은솔에게 재산 분할금, 지난 7년간 횡령한 개인 비상금에 대한 반환 청구액 5천만 원의 환갑잔치 비용 반환, 그리고 고액의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받았다. 아울러 소송 비용 일체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다. 판결문을 받아든 그날 오후 서은솔의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최준혁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지? 내가 먼저 나서서 강남 호텔 예약하겠다고 했던 그날부터 우리 가족 전체를 호구로 잡고 수작 부린 거잖아. 서은솔,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서은솔은 화면에 뜬 무능함과 발악으로 점철된 이 문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화도 나지 않았고 오히려 실소가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그녀는 아주 능숙하게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렀다. 찰칵. 화면이 번쩍이며 캡처본이 성공적으로 저장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침표 하나조차 답장으로 남기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고 모든 대화 기록을 싹 비워버렸다. 개밥으로 던져준 지난 7년의 청춘을 향해 던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영정사진 한 장쯤으로 쳐두기로 했다. 그 1억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손에 쥔 다음 날 서은솔은 한 가지 일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사러 가지도 않았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곧장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된 바다 전망의 독채 펜션을 계약하고 한 달치 월세를 일시불로 시원하게 긁어버렸다. 그곳으로 이사하던 날, 그녀는 서울 강남구의 그 최고급 연회장에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애타게 부르짖었던 바로 그 최고급 수입산 화이트 호접란으로 만든 어마어마하게 비싼 꽃바구니를 주문했다. 그리고 친필로 쓴 감사 카드 한 장을 동봉하여 환갑잔치 당일 최 씨 집안 사람 수십 명의 협박과 진상지세도 굴하지 않고 계약서 원칙대로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응해준 그 연회장 지배인 앞으로 보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녀는 펜션의 넓고 환한 거실에 앉아 지난 7년을 함께한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링크드인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마우스 커서가 프로필 페이지의 현재 직책란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던 4글자가 적혀 있었다. 전업주부. 그녀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 4글자가 화면에서 지워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경쾌하고 리듬감 있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직책, 광고 기획 총괄 디렉터. 상태, 구직 중. 그녀가 저장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갈매기의 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7년 만이었다. 그녀는 드디어 기름 찌든 내가 진동하는 주방에 갇혀 고작 몇만 원짜리 반찬값을 아끼려고 아등바등하던 그 여자를 어제의 시간 속에 완벽하게 파묻어버렸다. 반년 뒤 서울, 늦가을. 시누이 최나영의 좁아터진 거실에는 싸구려 배달 치킨과 김치찌개 냄새가 뒤섞여 진동하고 있었다. 환갑잔치 사태로 온 동네에 웃음거리가 된 지 반년 만에 최순자가 마침내 얻어낸 지각 생일 파티 겸 가족 식사 자리였다. 강남구에 고급 연회장도 없었고 수입산 화이트 호접란도 없었으며 심지어 조금이라도 촌수가 먼 친척들은 아예 부르지도 못했다. 오직 가장 가까운 식구 몇 명만이 삐걱거리는 교자상 앞에 둘러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최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기계적으로 밥을 입안으로 쑤셔 넣고 있었다. 매달 법원 판결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갚아 나가느라 그는 이미 마포구 전셋집에서 쫓겨나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최순자는 기름기 낀 배달 용기들로 가득한 상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쥐고 있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한때는 나름대로 피부과를 다니며 관리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깊게 팬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두 눈은 현실의 벽에 완전히 박살 나버린 사람 특유의 탁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는 톱질을 하는 것처럼 쇳소리가 났다. 처음 들어왔던 그 며느리가 사실 일머리는 좀 있었는데 그 애가 아직 있었더라면.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최나영은 눈을 치켜뜨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최준혁은 숟가락질을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쳐박고 밥을 퍼먹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직접 지옥불로 밀어넣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들의 뼈와 살을 짓밟고 일어서 그녀만의 찬란한 성체로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멀리 제주도에 있는 서은솔은 바다 전망 펜션의 테라스에 서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아낌없이 쏟아져 내리며 창백했던 그녀의 두 뺨을 발그레하고 투명하게 비추었다. 바닷바람이 새로 세팅한 그녀의 굵은 웨이브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공기 중에는 자유와 새로운 시작의 내음이 가득했다. 유리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며 아주 경쾌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울 지역 번호가 찍힌 낯선 번호였다. 서은솔은 손 닿는 곳에 놓인 얼음이 살짝 녹아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기분을 한없이 상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아주 여유로운 손길로 통화 연결 버튼을 밀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주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열의에 찬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서은솔 디렉터님 맞으십니까? 저희는 서울 제일광고그룹입니다.
디렉터님께서 업데이트하신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 쪽의 디렉터님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기획 총괄 자리가 하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연봉 조건은 7년 전 퇴사하셨을 당시 받으시던 금액의 정확히 2배를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서은솔은 눈앞에 펼쳐진 끝없이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며 수천 송이의 새하얀 눈꽃 같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승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 넘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또렷했으며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은솔입니다. 말씀하시죠.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